안녕하세요. 마음 읽어주는 언니 원성원입니다. 여러분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? 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좀 싫어.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내가 참고 그냥 내가 견뎌. 이런 유형이세요? 아니면 갈등이 일어날 땐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걸 좀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야. 라고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. 오늘은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우리 흔히 갈등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갈등을 피해서 웬만하면 내가 참고 해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또 능사만은 아니죠. 그렇다고 막 짜증을 막 계속 내거나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했을 때 돌아오는 부메랑도 만만치 않죠.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일단 갈등이라는 아이를 조금 나쁘게만 보는 시선은 한번 좀 다르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갈등이 꼭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주라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지구라는 별이 탄생하고 아니면 별들이 탄생하는 걸 보더라도 충돌이 없었으면 별이 탄생하지 않잖아요. 나중에 이 우주의 탄생과 심리적인 거랑도 되게 연결되고 재미있는 고리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책으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. 일단 탄생을 보면 뭔가 창조하고 출생하고 탄생하는 걸 보면은 이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저희가 창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. 별이 생성되지 않았죠. 그것과 같이 저희가 무엇인가 발전하고 한 단계 나아가려면 어떤 면에서 갈등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갈등이 없는 것만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갈등하면서 상대방의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나는 어떤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중요한 환경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. 좋기만 하고 마냥 좋기만 할 때에는 저희 삶이 그냥 발전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왜 재미있는 드라마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장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온갖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이겨내고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? 성장하고 어떤 행복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희열을 느끼잖아요. 만약 드라마나 영화가 처음부터 되게 평탄해서 그냥 평탄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아무 갈등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드라마나 소설은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. 영화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 부분은 그 갈등을 통한 성장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. 저희가 어떤 갈등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관점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. 왜 후배한테 화낼 때를 보면 직장에서 후배한테 화를 낼 때를 보면 진짜 그 후배가 잘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우리 잘 보면 상사한테 깨졌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. 그런 것들 누구한테 해요? 나보다 힘이 약한 후배한테 풀 때가 있고요.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올 때가 있고요. 또 우리 아이들도 키우시다 보면 너 왜 그래? 라고 하면 동생을 막 뭐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진짜 동생한테 화내서 그럴 때도 있지만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동생한테도 풀 때가 있죠. 우리가 이제 속담으로 말하면 우리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을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내가 갈등을 일으킨 그 대상과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. 저희가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전위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. 엉뚱한 곳에 이렇게 화를 푸는 거예요. 나보다 너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는 엉뚱한 곳에 화를 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전위 공격성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럴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. 그래서 우리들이 왜 지렁이도 밟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? 꿈틀하죠.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트레스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저항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인간만 어떤 이런 문명이라는 거 안에서 무엇인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,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지만 직장 상사한테 화가 났지만 직장 상사한테 내가 확 화를 내버리면 그 다음에 돌아올 것들이 너무 큰 거죠. 진상 고객이 들어와서 그 진상 고객한테 내 마음대로 다 이걸 했다면 어떻게 해요?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막 다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억압이라는 기제를 사용해버리고 억압했을 때 이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위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은 공격하다 돌아오는 부메랑이 너무 커서 공격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해요? 자기 자신을 공격해버리는 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 갈등 안에서 내가 갈등의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 갈등의 대상과 풀어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진짜 화난 게 아닌데 묻어 막 양념이 묻어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제대로 된 소통을 풀지 않을 때 저희가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
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지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내가 표현할 때에는 내가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나한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. 나하고 주파수 맞출 때 타인한테 이걸 표현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일어나죠. 하지만 저희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,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이걸 문제 해결해야 돼. 상대방도 윈하고 나도 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해 라고 할 때는 저희의 감정을 먼저 잘 인지하고,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관성과 상대방을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, 이러한 것들이 조금 힘들죠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억압하거나 전위공격성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감정을, 나의 갈등 상황,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. 갈등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갈등을 허용하시는 시각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올라오는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 감정을 솔직하게 감지하시는 거. 그래서 그 감정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, 내가 화가 났구나,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내 감정을 조금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, 내가 분노를 느끼는 나를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여, 와, 나 정말 분노를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시고,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가실 수 있으면 그 분노가 내 몸 안에서 어디서 느껴지는지, 눈을 감던 눈을 뜨던 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잘 알아차리시고,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, 그리고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상대방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스텝으로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갈등 자체부터 안 좋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 억압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전위공격성이 돼버리거든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한 명이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는데,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. 보들레르의 그 파리의 우울이라는 시집을 보면 거기에 그 에피소드, 산문 형식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이 보들레르가 식당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지가 이렇게 동냥을 하는 거예요. 눈빛이 다 죽어있는 상태로. 그래서 보들레르가 그 거지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.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? 그냥 그 상황에서 거지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, 아니면 거지한테 돈을 주거나,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고요, 거지한테 모욕을 줬어요. 그래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거지를 되게 화나게 만들었어요. 갈등 상황을 만든 거죠. 그랬더니 거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들레를 막 팼어요. 패고 소리를 지르면서 패니까 그 다음에 보들레르가 어떻게 했냐면 피 흘리면서 그 맞은 상황에서 웃으면서, 당신은 이제 돈을 받을 가치가 있다, 당신의 눈빛은 이제 자존심을 되찾았고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거지한테 주거든요. 재미있는 에피소드죠. 이게 무슨 소리야?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, 전 여기서 굉장히 어떤 건 동등하게 어떤 상황을 이 사람이 살아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한 부분도 있죠.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갈등은 꼭 나쁜 게 아니다, 갈등이 꼭 파괴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갈등에 대한 전제를 좀 바꿀 때 전 이 에피소드가 떠오르거든요. 여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, 갈등은 우리의 성장을 부추길 수 있다,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창조하고 생성하려면 갈등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. 그래서 갈등이 내 인생에 막 들어왔을 때 왜 나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?가 아니라, 굿, 내 인생에 갈등이 들어왔네, 이 갈등은 나쁜 게 아니구나, 어떤 부분을 내가 성장시켜야 되지,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시고, 그 다음에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인지하시고 감지하시고, 그리고 이 감정을 몸에서 잘 느끼시고 수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시면서 내가 화가 난 상대에게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, 또는 감정과 친구가 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 에피소드,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, 이런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니까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